광주에 이렇게나 많이 선행을 베풀고자 하는 가게가 있단 말이야. 야, 이 어려운 시국에 대책이 무슨 일이에요. 안 되겠어.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혼줄이 나야 돼. 혼줄이. 돈으로 말이에요. 돈줄로 힘 실어주고픈 착한 가게들 우리 지역에도 많다고 해서요. 제가 직접 호되게 돈줄 내러 다녀왔습니다. 여기 같은데. 여기 있다. 선한 영양력 가게. 첫 번째로 혼내줄 분은 광주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이윤주 사장님입니다. 선한 영양력 가게에 동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왔는데, 아니 어떻게 동참하게 되신 거예요? 저도 TV를 보고 먼저 선한 영양력 가게를 먼저 봤고요. 그걸 보고 우리 가게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대로 배고프다는데 그냥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신청하게 된 거예요. 결식아동에게 식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한 영양력 가게. 시작은 한 사장님의 착한 분노로부터였습니다. 이거 계기야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불편했던 거는 아이들 그 급식카드 비용을 좀 알게 됐어요. 사실상 서울에서 좀 그 금액으로는 식사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저희는 장사도 좀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제 무상으로 식사를 대접하자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된 선한 영양력 가게는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 현재는 총 1,900여 개의 업소가, 우리 지역에는 33개의 업소가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밥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샐러드라든지 샌드위치라든지 스파게티라든지 아이들이 라면 먹고 싶어요 하면 라면 끓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유부초밥도 있고 김밥을 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때 이제 가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가게 상황에 따라 맞춰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아이들이 원하는 음식을 그때 내어줄 수 있다, 이 말이신 거죠? 저 갑자기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하면 못 만들 수 있지만은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사장님의 마음씨처럼 고운 빛깔 뽐내는 음식들. 더 이상 아이들이 빠듯한 식비에 쫓겨 편의점으로 향하지 않아도 되겠죠? 브런치 메뉴 중에서도 애들이 좋아하는 메뉴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어떤 게 맛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면 그 메뉴는 꼭 제 아이들한테 주도록 해볼게요. 안 되겠어. 그러면 준비해주세요. 제대로 돈줄 내드릴 거예요. 이거 보세요. 내가 제대로 맘먹고 왔어. 얼른 가세요. 돈줄 내야 돼.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 온 목적을 실현해야겠죠? 사장님, 여기 한상 푸짐하게 차려주세요.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돈줄 낸다고 했더니 아주 있는 음식 없는 음식 다 가지고 나오시네. 와, 푸짐하네. 상다리 부러지네. 얘들아, 이거 봐봐. 엄청 푸짐하지? 아유, 정말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사장님 다 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보이지? 다 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와서 많이들 먹으렴. 꼭 와야 해. 사장님, 네. 10명 와도 되죠? 네. 100명 와도 되죠? 인성 맛집인 이곳, 응원도 하고 배도 든든하게 채운 한 끼였습니다. 상다리 부러지게 시킨 탓에 제 지갑은 좀 홀쭉해지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답니다. 자, 이제 돈줄 타임이에요. 자, 돈줄 난 만큼 우리 많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랄게요. 돈줄! 저희 작은 소비가 사장님의 선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라며 이제 다음 주인공 만나러 가볼까요? 치과가 선한 영향력 가게? 우선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동참하고 있는 이 치과. 여기서 두 번째 주인공 강성남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저는 선한 영향력 가게라고 해서 맛집이 식당이 주로 이렇게 이루고 있는 줄 알았는데 치과도 있네요. 아니, 어떻게 함께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여기 동참하게 된 가장 큰 취지는 그 보육원에 있던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약간의 지원 정착금을 받고 보육원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사실 근데 그때 치과 치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 아이들은 사회에 진출해서 본인들이 또 여기저기 써야 될 돈들도 많을 테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치료 비용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와서 치료를 받고 나름대로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제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여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한 가게는 안경점, 카페, 미용실, 학원 등등 업종도 다양합니다. 어려운 아이들이 이곳에 방문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치과 치료라는 게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정말 복잡해지거든요. 통증도 심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필요한 시기에 어렵지 않게 와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비용 부담 없이 우리 아이들이 또 어려운 친구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좋은데, 이런 분들 혼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식당도 아니고 이거 돈줄을 어떻게 내줘야 되나 이거. 원장님 좀 금리 좀 씌울까요 저? 돈줄을 위해서라면 카메라 앞에서 구강을 개방하는 희생쯤이야. 일단 검진부터 해봤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개가 보이는데 오늘 그럼 가능한 치료는 뭐가 있을까요? 위에 있는 충치, 아래에 있는 충치,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랑니 발치까지. 그것까지 오늘. 여기까지는 오늘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무슨 뭐 통증을 동반하고 있지 않지만 검진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안 좋다는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치료를 해야지 안 아프고 그것도 또 비용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으니까 얘들아 걱정하지 말고 얼른 와서 빨리 치료받자. 누나처럼 되면 안 돼. 이모처럼 되면 안 돼. 언니처럼 되면 안 돼. 통증도 비용도 겁나던 치과 치료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치과에서 이렇게 기분 좋게 치료받긴 또 처음이었다니까요. 돈줄 내러 왔는데 차라리 잘 됐어요. 미리미리 검진받고 저도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어서 빨리 와서 치료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선한 영양력 가게 제대로 혼줄 내줬죠? 식당에서 치과로 또 다음은 어디일까요? 배도 부르고 또 충치 치료도 받고 그냥 우리 또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독서실이 있어요. 이제 독서실도 선한 영양력 가게 함께합니다. 들어가 보시죠. 마지막 돈줄 주인공, 광주 북구에서 독서실을 운영 중인 오수향 사장님입니다. 공부하기 정말 좋은 환경인데 아이들이 많이 와서 누렸으면 하거든요. 근데 여태껏 몇 명이 나왔어요? 제가 작년 4월부터 선한 영양력 가게에 동참을 했고 지금까지 이용한 친구는 좀 아쉽게도 2-3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걸까요? 저희 독서실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저희 독서실 선한 영양력 가게에 참여한다라고 게시글을 올렸었거든요. 그걸 보고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 직접 블로그에 글까지. 선행도 적극적으로 하는 우리 사장님 정말 멋지죠. 여기에서 또 우리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 독서실 1일 이용권이 있는데 그걸 이용할 수 있고 이제 고등학생 같이 장기적으로 공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예 고정석으로 월 이용권 이용이 가능합니다. 야, 진짜 이게 독서실 말 그대로 여기는 또 자리값을 받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우리 어려운 아이들, 공부가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 준비된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둘러봤는데요. 보다 보니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말 이렇게 또 착한 마음씨로 선한 영향력 동행에도 좀 함께 하시고 아이들도 기다리시는데 이쯤에서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공부랑은 조금 한 이제 10년 전쯤에 담을 좀 쌓았고 이거 참 좋은 방법 생각하세요. 기다리세요. 마지막 주인공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돈줄을 내야겠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이런 학용용품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게 또 잘 갖춰지면은 공부가 잘 된다니까. 모자람 없이 꿈을 키웠으면 하는 마음에 두 손 묵직하게 선물을 담아왔습니다. 제 무거운 마음 좀 받아주세요. 우리 선한 마음 지니신 사장님을 만나니 제 마음까지 덩달아 선해지는 기분이에요. 이용권은 끊을 수 없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 소식을 알고 올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학용품을 좀 사왔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좀 나눠주세요, 사장님.
뿌듯해. 죽어도 기쁘다니까요. 이게 다 선한 영향력의 힘인가 봐요. 학생분들, 저희 독서실에는 학생분들을 위한 자리가 아주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공부하러 많이 와주세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잘 치료해 줄 테니까, 아프지 않게 치료해 줄 테니까 아무 때라도 편한 시간에 병원에 꼭 왔으면 좋겠다. 용기 내가지고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맛있게 음식 해줄 테니까 꼭 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고 따지지 않는 착한 가게들, 그리고 그 마음에 힘을 보태는 착한 소비까지, 마음 따뜻해지는 선순환 선한 영향력 가게에서 함께 하시죠. 어둠을 가르며 달리는 한 대의 오토바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야심한 밤에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어릴 때 보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별을 지금 한 7년째 열심히 별을 찾아다니는데, 그동안 못 봤던 별과 나와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삶들을 돌아보니까 불행했던 것 같아. 평범한 일상이 그저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던 어린 시절. 그 잊혀져 버린 행복을 찾아 지리산의 시인이 됐습니다. 별나무를 찾아 전국을 누비는 이원규 작가를 만나봅니다.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광양시 다안면.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이원규 작가는 이곳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찌든 삶을 청산하고 지리산 시인으로 살아오던 그가 지리산 넘어 섬진강변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백운산과 지리산이 섬진강을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덩치는 지리산이 더 큰데 백운산이 기운상으로 온 형님산이라고 그래요. 옛날 도선국사 때부터 그랬어. 지리산 마지막 공부는 백운산 와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지리산이 더 잘 보여요. 지리산에 있을 때는 지리산이 잘 안 보였는데, 한 발 물러서서 이 백운산 기운에 앉아서 유유자적하니까 백운산도 잘 보이지만 지리산이 더 잘 보이는, 또 지난 삶을 둘러볼 수도 있고. 지난 24년 지리산 시인이란 이름으로 살아오던 그는 10여 년 전부터 사진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합니다. 취미로 잡은 카메라가 지리산 시인에게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 해준 거죠. 사진 한 장으로 시 한 편 되는 수는 없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그래서 영상, 사진 한 컷이 시 한 편이 되는, 그러니까 카메라로 시를 한번 써보자, 사진으로 시를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 10년째 좀 다른 사람들이 좀 안 찍어왔던 것, 또 제가 지리산 섬진강에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작업하지 안 했던 것들, 그거를 찾아서 안개와 구름 속에 야생화만을 찍다가 지금은 이제 별만 한 7년째 또 찍고 있어요. 우리나라 별만.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별의 모습들을 찍는 작업. 공들여 시 한 편을 쓰듯 별의 시간을 담아내는 이원규 작가만의 작품, 별나무입니다. 농수보들 밑에 가서 별을 기다리면 캄캄하잖아요. 홀로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시가 많이 오죠. 옛날 기억도 되살아나고 까맣게 잊었던 일들도 오고, 또 어린 시절의 그 추억들 같은 것들도 나타나고, 돌아가신 이모님도 생각나고, 다 옛날 기억들이 복원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시 문장으로도, 영상으로만 남는 게 아니고 시로도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자신이 원하는 별나무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누볐다는 이원규 시인. 하지만 원하는 나무를 찾아도 빛공해가 있는 곳에선 별이 잘 보이지 않죠. 열심히 발품 팔아 찾은 별나무가 50여 그루. 그중엔 다시 찍을 수 없는 별나무도 있다는데요. 한겨울에 홍시가 매달린 채로 꽁꽁 얼어있는 장면을 찍은 건데,
더 이상 이것도 찍을 수가 없어요. 이 지리산 의신 계곡 고래 요 근처에 다른 집이 하나 들어서서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찍을 수가 없고, 또 홍시가 겨울에 안 떨어지고 이렇게 얼음처럼 오래 있기가 어렵거든요. 그때 운 좋게 별이 나온 거여서 별 홍시인데 제가 아주 스스로 만족해서 흡족해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한 컷 한 컷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별나무. 이원규 작가의 사진 속에 담긴 풍경은 그래서 더 경이롭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의 인간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의도로 하면 일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이 별이 나와주는 건 하늘의 생각이에요. 하늘의 시간에. 인시와 천시는 달라요. 무조건 인간은 가서 최선을 다하고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때 하늘이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다 보면 문득 저렇게 해도 멀리 안 가요. 3년이나 5년 안에 한 번은 반드시 보여줘요. 섬진강을 찾은 이원규 작가. 며칠 전 지나던 길에 봤던 섬진강변 유채꽃들이 어느새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유채꽃 밭으로 들어간 시내 카메라 앵글이 향한 곳은 역시나 나무 한 그루인데요. 밤이라면 별의 시간을 담겠지만 지금은 해가 쨍쨍한 낮 시간. 이곳에선 어떤 풍경이 담길까요? 유채꽃 노란 꽃빛에 온 봄바람과 저 연초록 잎에 흔들리는 그 봄바람을 담으려고,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지금 오늘 바람이 적당히 좋습니다. 한들한들해서 다 흔들려 있어요, 사진이 다. 근데 이게 바람을 찍는 것. 안 보이는 바람을 찍어내는데 노란 꽃빛이 받아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지리산 시인의 카메라 앵글 속에 잡힌 건 나무나 꽃의 형상이 아닌 바람의 시간. 밤에도 별을 담는 건 시간을 담는 거거든요. 한 20초, 17초에서 한 20초 정도의 별빛을, 어둠을 쫙 빨아내는 것이고, 지금 낮에는 일부러 더 어둡게 만들어서 흔들리는, 지나가는 바람을 한 13초 동안 받아들이는 것. 한 장 사진에 13초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연의 시간을 쫓느라 늘 바쁜 시인. 또 나가? 별이 한 2시간만 와주면 되죠. 여기 가까운데 정량 이팝나무한테. 이팝나무 꽃은 아직 안 폈는데. 그러니까 말로는 들어봤는데 가본 적이 없었어. 정량에 그런 멋진 나무가 있었나 봐. 이 동네 어디도 그런 거 충분히 있을 만한데 어찌 이런 데 가면 좋은 거 많다더만. 농소 마을에도 있는데 마을에서 너무 가까워. 사진 찍기가? 사진 앞에선 늘 더 까다로워지는 남편. 게다가 별나무를 찾아 툭하면 집을 나가는 가출 전문 남편을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이제 사진을 잘 이렇게까지는 모르니까, 깊이는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그 얘기 한마디 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엄청 고생을 하고 찍은 거는 가끔 본다고. 그러니까 그걸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그 사진 가져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열시고 십잘 봐. 저기 어디 가세요? 별나무를 쳐가서 이팝나무 꽃이 피기 직전인데 미리 가서 연초로 잎사귀에 별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가보는 거거든요. 잘 봐. 갔다 올게. 지리산 구석구석을 누빌 때도 별나무를 찾아 헤맬 때도 늘 함께 고생하는 바이크. 함께 달린 거리가 자그마치 지구 25바퀴인데요. 별나무가 숨어있는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는 데는 이만한 파트너가 없습니다. 오늘 별나무를 찾아온 곳은 이웃동네 경남 하동의 한 마을. 초생달이 저 끝 서쪽하게 넘어가고 있는데도 별이 초롱초롱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아주. 별의 시간에 맞춰 와도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 담을 수 없는 사진. 별을 둘러싼 자연의 모든 것이 마음을 모아줘야 비로소 가능한 작업이죠.
여기에 겸손한 마음은 필수. 내 자세, 카메라 자세를 가장 낮춰야지 가장 높은 별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어. 나를 어린 야생화 찍듯이 더 자세를 낮춰야 돼. 그러니까 이 뷰파인더 들어볼 때 그 해녀, 잡녀들의 숨비 소리가 막 나요. 호흡이 끊어지니까 호흡을 참아야 되고 자세를 낮춰야 되고 목을 꺾어야 되니까 혼자 끙끙 앓는 소리를 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나무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별의 시간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힘들고 고생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드디어 나무와 별의 오늘을 담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한 장면이 탄생합니다. 작가의 카메라 속엔 또 어떤 풍경들이 담길까요?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별을 보지 않으려고 할 때 더 많은 별을 보여주고 싶고, 또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하고 못 담은 윤동주 시인의 고향에 가서 윤동주 시인 어렸을 때 봤던 별을 다시 담아보고 싶고, 백두산 천지에서 지리산 쪽을 바라보면서 은하수가 떠오르는 것을 백두산 천지물에 은하수 반영이 되는 그걸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연의 시간을 담는 시인이 있습니다. 별나무 찍는 지리산 시인 이원규. 시와 사진을 통해 그려가는 그의 낭만적인 내일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혁 씨 되십니까? 아, 예, 제가 김혁입니다. 아, 예, 예. 제가 연락 받으셨던 모양이네요. 아, 예, 연락 받았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선생님? 예, 요 올로 쭉 저 직진으로 저 올로 올라가면 되십니다. 아, 저 안쪽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여기는 국가인명구조견 센터입니다. 국민 여러분, 구조견은 여기 구조견 센터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구조견이 전국에 배치되어서 현장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구조견을 만나면 절대 무서워하시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카메라 떨어뜨리고 난리다, 지금. 너희들은 왜 그래? 너희들, 야, 큰일 났다, 이거. 야. 제 생각에는 119잖아요. 그러면 시내 중앙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까 너무 가장자리로 빠져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시도에 계시는 소방관분들은 직접 시도에서 뭐 일어나는 교통사고라든지 뭐 화재라든지 직접 대응을 해야 돼서 이제 관내에 계신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 설립 목적 자체가 이제 국가 대형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또 헬기도 있고 하니까는 뭐 그런 쪽에서 일단 이렇게 외주로 빠진 겁니다. 저희는. 지금 이거 하시는 분들을 뭐 핸들러라고요? 네, 인명구조견 핸들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구조견을 핸들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명구조견을 다루는 이제 직원이죠. 일단 사람 냄새를 맡고 뭐 산으로 가서 그 사람의 채취를 따라가서 사람을 찾는 구조견은 이제 구조견이라고 하지 않고 채취견이라고 하고요. 통상 채취견들은 이제 경찰 쪽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인명구조견은 약간 개념이 다른 게 실종이 되셔서 뭐 탈진을 하셨는지 해서 뭐 쓰러져 계시거나 앉아 계신 상태에서 먼저 그게 움직임이 없으신 경우에는 개가 그 반응을 보고 저희 쪽으로 이제 짖어서 홍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가서 구분을 확인하고 이제 뭐 같이 출동했는 구급대원분들이나 구조대원분들한테 요 이제 구조되신 분들을 인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견들입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이 강아지들이 가는 거군요. 그렇죠. 가서 여기 있다 하고 알려주는 거군요. 지금 위기에 처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개를 굉장히 무서워해.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구조견이 와.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건물이나 이런 데서는 말 그대로 놀랄 수 있으니까 미리 알려드리거든요. 소리 치거든요. 구조견이 다가갑니다 하면서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멘트를 먼저 던지고 갑니다. 저희가 훈련을 할 때 이제 그분한테서 보상이 나오게끔 계속 훈련했거든요. 실종자를 딱 만나면 나에게 간식을 주는 사람인가? 하면서 이제 계속 짖는 거죠. 갑니다. 인명구조견입니다.
최근에 나가보신 적이 어딘가요? 출동은 되게 자주 있습니다. 뭐 보통 한 2, 3일에 한 2건씩 정도는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래요? 네, 되게 출동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일선 소방서랑 좀 다른 게 관할이란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 전국을 다 관할로 가고 있거든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충청도 쪽에서 수해가 많이 났었잖아요. 실종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출동을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 한 45일 정도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나간 기억이 있거든요. 구조견끼리 서로 이렇게 뭐 실력 같은 것도 평가하기도 하나요? 구조견 경진대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탑독이라고 이제 따로 나가고요. 이제 그 다음에부터 이제 개인전 1등, 2등, 3등, 단체전 1등, 2등, 3등 이렇게 나눠. 개인전? 1등, 단체전? 2등 저희가. 세 팀이 2등 했다고요? 야, 편히 쉬어. 야, 괜찮아, 미안해. 야, 너 쉬어. 소배가 쉬어. 오늘 세 분 중에 출동하면 누가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예, 제가 납니다. 아, 그 좀 여유가 있더라. 개가하고 그렇게 친감이 없는 분들은 좀 불편하시겠다, 맞죠? 일단 임용구조견 핸들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지원해서 오는 거고요. 아, 다 지원하셨어요? 네. 예.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구조견 활동하는 동안에는 선생님만 딱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바뀌지 않고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아, 보통 크게 뭐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은 걔가 은퇴할 때까지는 함께 합니다, 같이. 네. 야, 이거 진짜 반려네요. 선생님은 이게 첫 번째 강아지인가요? 아니요. 이전에 세퍼드 한 마리를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현장 활동하다가 독사한테 물려서 만성 신부전증이 됐어요. 결국은 이제 구조견 활동 중퇴하고 은퇴하고 지금 분양해서 지금 아주 건강히 잘 있습니다. 이만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마이크폰 가져 지금 마이크폰. 야, 안 돼. 엎드려. 복귀할 때 마지막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갑자기 다리 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이제 뭐 가시가 박힐 수도 있고, 뭐 발이 막 퉁퉁 부었고 피가 나고 하길래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 가서 항독소 주사인가 진짜 급하게 맞고 했는데도 계속 비실비실거리고 그러면서 아 이거 아니다 싶어서 이제 큰 병원 가고 예. 이제 같은 파트너로 있는데 아파서 엄청 밝은 애인데 불구하고 이제 기원사에서 계속 누워 있고 뭐 이러니까 세빈아. 잘 있지? 거기 가서 건강히 잘 있는 거 보니까 아빠는 기분이 좋다. 자주 놀러 오고 다음에 꼭 한번 놀러 갈게. 건강해. 이거 마치 친정 아버지가 시집간 딸한테 이야기하듯이. 얘도 똑같이 그때 이제 뱀에 같이 물렸었는데. 근데 이 친구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는. 얘는 무척 건강합니다. 회춘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엄밀히 따지자면 진짜 목숨 걸고 진짜 구조하는 거네요. 그냥 단순히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개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현장 나갔을 때 이제 같이 나가는 동료죠, 이제. 얘네들 사료 많이 먹죠? 얘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습니다. 애완견이 아니고 사육견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일을 해야 되는 개들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신체 구조가 조금 달라서 음식을 먹고 심한 활동을 해버리면 위가 꼬일 수도 있거든요. 언제 출동할지 모르고 또 24시간 항상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신에 급식 줄 때는 엄청 고영양으로 좀 많은 양을 주죠. 건물이 무너졌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좁은 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니핀, 닥스훈트 이런 애들이 더 유리하지 않나요? 작은 애들은 뭐 있던 틈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 사내 같은 경우는 또 잘 못 돌아다니거든요. 이 세 분 중에서는 가장 내가 봐도 일을 제일 잘하는 것 같다 하는 분은 갑자기 막내에게 모든 걸 왜 이유 먼저 일단은 저희 이제 보다 핸들러 이제 경력이 제일 오래됐고요. 15년도 11월, 12월쯤에 견센터로 넘어와서 그때부터 어떤 게 한 가지가 계속 안 될 때는 저 친구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지적을 해주면은 그대로 해보면은 또 약간 변형도 되고. 그럼 여기서 돌발 막내잖아요. 자, 상급자들을 보기에 답답하라 하는 거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좀 많이 왜 이럽니까? 센터장님한테 불만 없으십니까? 센터장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감사합니다. 그 얘네들이 지금 세 마리가 네. 털이 좀 짧아요. 배 쪽에도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해놨는데 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들도 이제 얘네들도 이제 사람하고 똑같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요? 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 저번 주에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서 배 쪽에 이제 털을 밀어야지 복부 초음파를 할 수 있으니까. 결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다 나왔습니다. 다 건강하대요? 다 건강하죠. 갑자기 진짜 옛 척담이 많네요. 개팔자가 상팔자. 강아지들과 함께하면서 구조견과 함께하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네, 아무래도 이게 그냥 일반 장비가 아니고 살아있는 동물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훈련할 때도 그렇고 관리할 때도 그렇고 좀 부지런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데리고 밖에 나가더라도 이제 날씨나 뭐 어떤 영향들이 있으니까 제 아들을 생각하듯이 똑같이 이제 케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제 같은 파트너로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견이 아플 때가 가장 이제 힘들더라고요. 저도 힘들고 이건 뭐 진짜 뭐 집에 애기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아픈 게 속이 편하지. 뭐 자기가 어떻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점이 이제 좀 이게 답답하다면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죠. 네. 출동 범위가 전국이다 보니까 뭐 가는데 5시간 걸린 데도 있거든요. 왔다 갔다가 너무 힘든 거죠. 운전만 하루에 10시간 해버리니까 어찌 보면 수색보다 저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구조견이 뛰어난가요? 이게 무식한 질문인데. 저는 아직 해외 출동을 나가본 적이 없는데 제 이전에 이제 핸들러 하시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구조견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등급 자체가 다른 구조견들에 비해서 되게 높다고는 들었습니다. 네네. 물어요, 안 물어요? 물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 안 물어요? 절대 안 물어요. 공격을 한다거나 사람이 얘한테 그러면 이제 얘도 뭐 방어 차원에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재난에 나는 아닐 거야라는 게 없잖아요, 맞죠? 언제든지 내가 재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만약 조건이 안 좋은 관계 때 구조견이 오면은 겁내지 마십시오. 절대 안 문답니다. 또 이렇게 애견 인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또 개 지나갈 때마다 귀엽다고 막 만져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사람이 계속 만지고 하면은 아마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때 있구나. 네, 활동하는 개들 보시면은 위험한 개도 아니고 그리고 애완견도 아니니까 그냥 이 친구들 자기 할 일 하게 그냥 놔두시는 게 이들에게 어떤 터치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은 거군요. 네,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게. 토베가 이제 8살이고 나이도 많은데 내가 훈련을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고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고 하고 싶은 말은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은퇴할 때까지 절대 아프지 말고 이제 같이 열심히 해보자. 토베가 우선 뭐 나랑 같이 한 시간이 한 1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 같이 할 시간이 더 많이 있으니까 같이 호흡 맞춰서 좀 건강히 지냈으면 좋겠고 지금 작년에 1등 했는데 올해는 탑도 가자. 파이팅! 토리야, 네가 뭐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마는 실력 없는 핸들러 만나가지고 네가 고생이 많다. 나도 이제 조금씩 이제 뭐 기량도 올라오고 하니까 조금만 더 믿고 나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아프지 말고 항상 잘 지내자. 토리야, 사랑해. 바야흐로 봄입니다.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들녘은 분주한데요. 별도의 양액 공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가 아주 튼실합니다. 나만의 이색농법으로 분홍을 꿈꾸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 비법 전격 공개합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새로운 농사직서를 쓰고 있다는 소문 접수.
농장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메기들 사료주고 있습니다. 20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귀농을 선택한 새내기 농사꾼 이종갑 씨입니다. 식물에 유용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키웁니다.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수조 안에선 메기떼가 유유자적 논일고, 그렇다면 혹시 바다 농사꾼? 물고기만 키워도 되지만은 물고기가 배설한 그 아모니아를 유기물들이 분해해가지고 채소가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채소는 그 물을 먹고 성장하고 또 그 물을 정화해서 다시 물고기에게 되돌려주는 선순환 농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릴 것 하나 없는 자연 친화적 농법이란 말씀. 저희 양어장에는 11개 수조가 있습니다. 3개 수조는 식물을 직접 키울 수 있는 그런 수조가 3개가 있고요. 식물하고 관계없이 양어만 키울 수 있는 그런 수조가 또 8개 있습니다. 고기에게는 사료도 중요하지만 산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소 용해 장치를 통해서 물과 산소가 서로 용해되어서 물고기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일손 부족 걱정도 없다는데요. 직원이라야 딱 2명. 저희 딸입니다. 딸이 저희 농장의 마케팅 담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든든하지요. 장점은 또 있습니다. 물 상태만 맞춰주면 다시 사용할 수 있어서 농업용수도 절약된다는데요. 수질 측정하고 계시나 보네요. 예,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오늘 뭐 수질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산소도 괜찮고 pH도 괜찮습니다. 오늘 물 상태 양호합니다. 산소하고 pH가 중요하니까 예. 매일매일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이상이 생길 때에는 또 바로바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와 식물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양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과학원에서 기술 이전을 한 업체로서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을 아쿠아포닉스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로 키운 채소 얼마나 잘 자라고 있을까요? 산소를 넣고 나서부터는 상태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뿌리 상태가 더 양호해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그 사육수가 넘어오면 그 안에도 에어레이션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바이오플락 물이 계속 어느 한쪽에 이제 가라앉지 않고 예.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귀농 준비만 3년,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귀동량을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식재한 거에 비해서 성장 속도도 빠른 것 같고요. 뭐 뿌리 상태도 보니까 네, 문제없이 잘 생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목은 트렌드에 맞춰 선택했다죠. 식생활이 수고하면서 샐러드 채소를 많이 찾더라고요. 착하고 고소하고 단맛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물고기가 키운 친환경 상추. 일반적으로 저희가 먹는 상추보다는 달고 고소하고 부드럽고. 주문 접수와 택배 배송 등 온라인 업무는 딸이 맡고 있고요. 뭐 꽃을 선물 받은 것 같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들도 단맛과 그리고 식감이 부드러워서 아이들도 잘 먹는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블로그나 인스타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드셔보신 분들이 지인 소개로 주문 주시는 게 제일 많습니다. 아버지 종갑 씨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 부문을 맡습니다. 얼마 전부턴 지역 로컬 푸드점에 납품도 시작했다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관내에서 물고기로 키운 친환경 유기농 제품이더라서 고객님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친정아버지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식구들 모였을 때 또 다 같이 모여서 고기 파티하는데 한 번 더 써 먹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다시 작업. 새내기 농사꾼에겐 하루 24시간이 부족한데요. 흙과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라는 씨앗은 더 성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종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어떻습니까, 박사님 보기에는? 네, 모종 상태는 괜찮은 것 같고요. 예. 신기술이지만 씨 뿌리기 같은 초기 작업은 농부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상추가 씨앗으로 발화되고 나서 지금 육모로 성장한 과정입니다. 육모로 성장한 이후에 정식하는 과정인데 이제부터는 애기 상추가 어른 상추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막 알려진 친환경 농사기술 아쿠아포닉스. 앞으로 농가에 더 많이 보급할 예정인데요. 비전과 가능성도 궁금하시죠? 바이오플라 양식 기술 기반의 아쿠아포닉스는 양액을 별도로 공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고 초기 투자비가 적은 편입니다. 또한 친환경 물고기로 무농약 식물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장 가능성과 양식 산업화의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도 살리고 소득도 올리고 그야말로 미래형 농사기술이란 의미입니다. 예, 저희 친환경 채소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남도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저희 친환경 채소를 다 한 번씩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채소 우리가 최고.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뗐다는 농부. 흙의 가치를 배워가는 종갑 씨의 포부와 꿈도 응원할게요. 정선과 영월산 자락을 굽이굽이 휘감아 도는 동강. 그곳에서 2년 만에 동강 할미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기 날씨 좋은 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데. 어머니의 품 같은 아늑한 동강은 오늘도 말없이 흐르고 있네요. 야, 정선 동강에 4년 만에 했습니다. 4년.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제작진에서 우위 같은 것도 잘 안 챙겨갖고 제가 비를 맞으면서 이 할미꽃을 막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날씨 참 좋네요. 예. 여전히 정선 동강은 도도하게 유유히 흐르고 있고 오늘도 많은 사진 찍는 분들께서 이렇게 출사를 하셨습니다. 예? 에이, 딱 한 명 보이는구만요. 어쨌든 모처럼 다시 만난 반가운 동강 할미꽃 구경 가보자고요. 동강 할미꽃 축제라고 했지만 사실 축제장에 관광객을 위한 행사는 없습니다. 대부분 비대면으로 치러지고요. 그래도 할미꽃을 사진에 담는 사람들이 있어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경품권입니까? 네. 얘들은 저희들 기념 마스크인데요. 기념 마스크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무료로 드리지는 못하고 10,000원을 받아요, 저희들이. 대신에 이제 10,000원을 받고 지역 상품권으로 10,000원을 돌려주시면 예. 10,000원이래, 10,000원. 지갑을 안 갖고 와서 지갑을. 다분히 계획된 거 아닌가요? 써도 돼? 그러면 2장. 지갑에 20,000원밖에 없어. 20,000원밖에 없는데? 다 써도 되나? 전 재산을 다 써서 얻은 동강 할미꽃 마스크입니다. 이게 할미꽃이 이렇게. 네, 할미꽃. 멋지네요. 안 그래도 제가 꽃미남인데 꽃미남 위에 꽃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 자, 그만 듣겠습니다. 오직 우리나라 동강 일대에서만 볼 수 있는 토종 봄꽃인 동강 할미꽃. 코로나19 상황에도 꽃을 보러 온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동강 할미꽃을 이렇게 카메라에 담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할미꽃이 좋잖아요. 어떤 면에서 좋습니까? 동강 할미꽃은 우리나라에 거의 명칭이 붙었잖아요. 예. 다른 할미꽃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거는 하늘을 보고 있어요. 다른 할미꽃과 달리 꽃대가 꼿꼿하게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한때는 동강 할미꽃을 화분에 판 적도 있었는데요. 2007년 동강 할미꽃이 멸종위기에 처하자 규람리 주민들이 동강 할미꽃 보존 연구회를 결성하고 꽃을 심고 재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척박한 곳을 더 좋아하고 이런 어떤 꽃이다 보니까 꽃 피우는 시기라든가 이런 걸 조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어떤 하는 꽃 축제를 보면 대부분
만들어진 축제거든요.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한 축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자연에서 보여주면서 하는 그런 축제가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동강변 일대는 동강할미꽃 서식지로 보호 중임에도 동강할미꽃을 사진에 담으려는 작가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동강 할미꽃 보러 왔기 때문에 할미꽃은 사진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1735 그 번들 300 이렇게 렌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많이 하는 것 같죠, 카메라에 대해서? 네 거잖아 이거. 좀 전에 기동량으로 들은 거고 고수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다 해서 찾아왔는데 지금 한창 작업 중이시네요. 고수님, 한 수 부탁드려요. 자세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기환 리포터도 자세를 잡아보는데요. 이게 웬 경망스러운 자세인가요? 자동이지? 포커스. 보는 사람은 조금 부끄럽지만 열정만큼은 프로. 연신 셔터를 눌러봅니다. 그리고 점점 동강 할미꽃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잠깐. 여기 오셔서 이렇게 동강 할미꽃을 찍을 때는 발을 암벽에 대면 동강 할미꽃이 옆에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발을 내려서 찍으시면 됩니다. 올리면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요. 손 된다 이거. 예.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도 잘 나옵니까, 선생님? 카메라도보다 더 잘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괜히 무거운 거 갖고 왔잖아. 그냥 핸드폰 찍으면 되는데 아까. 동강에 오시면은 일단은 동강 할미꽃을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클로저. 클로저. 예, 먼저 가까이 찍고 동강의 언덕이 잘 나타나고 동강 할미꽃이 잘 나타나도록 찍고 다음에는 동강의 자연과 함께 동강 할미꽃을 넣고 찍는 게 아름답게 찍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디 우리 노 작가 솜씨 한번 볼까요? 오, 제법 잘 찍었네요. 바위 틈에 뿌리 내린 한 떨기 동강 할미꽃. 긴 여운을 남기는 아름다움입니다. 잔잔한 물결에 배를 띄워 제장마을 하방소에 할미꽃을 보러 온 이들도 있습니다. 꽃이 별로 없는 모양이죠? 저쪽에 이거는 뭐 일반 할미꽃이고 동강 할미꽃 강 건너가요. 저기도 있어요. 이맘때 동강 기슭은 붉은 자태의 할미꽃 세상인데요. 올해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할미꽃은 석회암 질을 가진 바우 또 뭐 이런 장강에도 이 돌 있는 데서 많이 나고 예년에 비가 많이 왔었고 이상 기온으로 우리도 당황할 동강 할미꽃이 개체수가 많이 훼손되고 많이 또 줄었어요. 줄고 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동강이 하방서 여기는 물에 전부 잠겼던 곳이에요. 잠겨서 우리가 이 할미꽃이 다 소모됐을 것이다. 어쩌면 물에 다 떴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소멸된 곳도 있지만 거의다가 그대로 이렇게 많이 남아서 근데 꽃이 이제 실하지 못하고 이게 4월에서 5월경 이제 만개하고 그리고 다시 10월에서 11월경 다시 한 번 더 만개할 거예요. 이제는 사람의 발길을 쉬이 허락하지 않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 봄이 되면 할미꽃 찾으러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네. 어느 동네든지 있긴 있는데 그렇다 해서 아주 많은 것은 아니야. 그렇죠. 네, 많은 것은 아니에요. 1년 중 딱 한 번 볼 수 있는 절경에 산 넘고 물 건너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기 동강 하방선은 지금 시기에 꽃이 다 피는데 작년 장마로 인해서 많이 손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핀 거는 딱 2송이밖에 없어요. 예. 칼날 같은 절벽 사이에 피어난 동강 할미꽃이 딱 2송이라니 도리가 있나요? 줄 서서 찍을 수밖에요. 온통 할미꽃의 마음을 빼앗기는 동강의 봄날. 동강 할미꽃 축제의 마지막은 정선 아리랑과 오페라를 결합한 아페라 공연이 동강변을 수놓았습니다.
고운 음색이 그윽한 봄 향기를 따라 동강을 흘러갑니다. 공연은 비대면으로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돼 영상으로 볼 수 있었고 또 몇몇은 현장에서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 위기 속에 갈수록 만나기 어려워지는 동강 할미꽃과 이를 지키려는 지역 주민들의 노력 모두 응원합니다.